다 읽었더라고요. 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이TV의 봄이입니다. 오늘은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언어의 온도로 또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이기주 작가님이죠. 기자 출신으로서 이렇게 독립출판? 스스로 이거 직접 만들고 출판하셨다고 하던데 언어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말 하나, 단어 하나 그런 내공들이 쌓여서 뭐 언어의 온도도 쓰시고 말의 품격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약간 시리즈 같기도 하고 진짜 많은 고민을 해서 이런 또 글이 섬세하게 정제된 글로 나왔구나. 나는 인간의 말이 나름의 귀소 본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언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몸으로 다시 스며든다.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의 품의 구조가 흥미롭다. 이 구가 세 개 모여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나만의 채취, 내가 지닌 고유한 인향은 분명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제가 스타트업 하면서 좀 가장 아쉬웠던 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너무 할 일도 많고 빠르게 해야 되고 해서 처리할 것들이 많으니까 말도 글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내뱉을 때가 있다.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얘기해서 너무 편하고 좋은데 문제는 나는 결론부터 얘기해서 빠르게 전달됐을 거라 하지만 상대방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거나 혹은 앞뒤 설명이 부족해서 내가 의도했던 거와 다르게 그 말을 이해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업무 이메일이지만 어떻게 하면 그거를 이제 이모티콘이나 이런 거 쓰지 않고 정중하게 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되게 좋았던 팁 중에 하나가 그 눈웃음이라든지 막 유유 이런 거라든지를 문장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너무 좋아요 하고 이렇게 웃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이 작가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전부터 오래 알고 있었고 좋은 기회로 섭외를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정말 섭외를 할 수 있게 돼서 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식인 거죠. 그래서 좋다는 그 감정의 표현을, 이모티콘의 표현을 문장을 조금 길게 해서 써보는 연습을 해보라는 것도 굉장히 꿀팁이었습니다. 저도 막 이렇게 영어식으로 웃는 표현 이런 것도 가끔 쓰거든요. 왠지 너무 저를 딱딱하게 어렵게 보시는 것 같아서 일부러 쓸 때도 있는데 그게 이제 사무적으로는 또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상대방이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서 이 이모티콘 이런 것들, 이모지 같은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잘 가려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그 단어들을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편 저는 좀 카피해놓고 저장을 따로 해놓고 필요할 때 이렇게 써먹습니다. 왜냐면 평소에 이렇게 빠르게 간략하게 핵심만 요점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의 상처 주지 않으면서 정중하고 좀 단어 하나로도 그분을 배려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표현들은 저장을 해두고 이때 이 표현을 써봐야지 이런 거절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써야지 라고 해서 좀 보면서 찾아보는 편입니다. 여기서 휴가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바캉스라는 게 있대요. 텅 비어 있다라는 이 뜻의 라틴어 바카티오라는 것에서 유래를 했는데 바캉스는 무작정 노는 게 아니라 비워내는 일이며 진정한 쉼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쉼이 필요한 것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말을 쉴새 없이 쏟아내는 게 대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잘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때에 말을 거두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숙성되지 못한 말은 오히려 침묵만 못하다.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은 대개 말이 아닌 침묵 속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침묵의 때를 알고 말을 가리는 연습, 잘 듣는 연습이 제일 중요하겠죠. 잘 듣고 내 말을 적당한 때에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듣다 보면 말 한마디 안 하고 나올 때도 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그럴 때 좋아하죠. 왜냐면 들어줬으니까. 잘 듣고 침묵의 때를 아는 게 또 말 잘하는 말의 품격을 높이는 팁이라고 합니다. 무협 영화를 보면 고수는 소리 없이 강하지만 하수는 소란스럽다.
하수는 적을 발견하는 순간 주저없이 칼을 내두른다.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애매하게 진격한다. 그러면서 전력을 쉽게 노출하고 늘 싸움에서 패배한다. 무릇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위험이 있다. 무작정 꺼내들면 칼의 위력은 줄어든다. 칼의 크기와 날카로움이 뻔히 드러나는 탓이다. 아마 말도 그러할 것이다. 적절한 둔감력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휘둘릴 때 말의 품격은 더해지며 얼력은 배가 된다. 저도 좀 더 품격을 올리고 싶어요. 친근하게 얘기한다고 막 가볍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좀 서스럼 없이 얘기하고 좀 편하게 얘기하는 게 저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솔직한 단어들을 써서 이 단어를 괜히 골랐다라는 생각이 후회도 되고 혹시 그 단어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았진 않았을까 저 혼자 걱정하기도 하고 말을 잘 쓰는 거 저는 글을 좀 더 좋아해서 글을 쓰면 이제 고칠 수가 있으니까 덤벙대고 실수하는 면도 없지 않아서 그런 면에서 좋은데 말을 할 때는 조금 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침묵을 좀 적당히 활용하고 고수처럼 말할 수 있는 품격이 키워질 수 있겠죠? 말이나 스피치, 글에도 관심이 많아서 저도 본 영화가 킹스 스피치인데요. 작가도 이 영화를 봤나 봅니다. 그 영화에서 심하게 말을 더듬는 왕 조지 6세가 등장하는데 어릴 적부터 말을 더듬어가지고 왕위를 물려받은 후에도 대중 앞에만 서면 이제 지독한 긴장감으로 말을 못하시는 분들 있죠. 오므라진 입술을 겨우 벌려가지고 목구멍에 쟁여진 단어를 힘겹게 뱉어보지만 말에 힘이 실리지 않으므로 연설 내용이 대중의 가슴에 당도할 리 없었습니다. 이 말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해서 그는 결국 괴짜 언어학자인 라이오넬 로그 박사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쇠구슬을 입에 한가득 물고 바닥을 나뒹구는 등 험난한 치료의 과정을 겪습니다. 히틀러가 유럽을 전쟁의 광풍으로 몰아넣던 시기에 조지 6세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선포를 앞두고 라디오 연설에 앞섭니다. 대국민 담화를 위해서요. 라이오넬은 바짝 긴장한 조지 6세를 다독이며 당부합니다. 차분히 친구에게 말하듯 하세요. 전 국민에게 전하는 연설을 그것도 전쟁 참전 선언을 친구에게 말하듯 하라니. 하지만 그 당부의 무게와 울림이 범상치 않았나 봅니다. 로그 박사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한 명의 친구에게 진실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수천만 대중에게도 진심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로그 조언 덕분인지 조지 6세는 침착하게 연설을 마무리했고요. 화술이나 화법이 아닌 참된 마음이 담긴 왕의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영국 전역으로 퍼져서 국민의 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조지 6세의 음성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끈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되게 인사이트 있었던 것은 언어와 말재간에 대한 우리의 편협한 시각에 통찰한 어퍼컷을 날렸다고 생각한대요. 우리 사회는 남보다 말을 잘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중독돼 있습니다. 매끄러운 발음으로 화려한 입담을 선보이거나 인문학적 내공에 세련된 동작을 곁들이면 말씨가 능수능란한 사람으로 추앙받는다. 드는 이의 달팽이감과 뇌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재간을 말 잘하는 사람의 능력인 양 간주한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남을 웃겨야 한다는 강박감은 막말을 낳고 무조건 튀어야 한다는 조바심은 망언으로 이어진다. 말의 품격에 대한 고민은 잘게 부스러지고 사방으로 흩날려 앙상한 뼈대만 남았다. 제가 유튜브 컨텐츠 제 거 하기 전에 그 더빙으로 재테크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뭔가 대본을 읽어야 되는데 목소리 녹음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방송국 아나운서 선배 언니를 찾아서 상담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컨텐츠 이것저것 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왜 목소리 발음이 꼭 고쳐져야 되냐, 왜 발성을 꼭 고쳐야 되냐. 그래서 손보미의 개성으로 손보미만의 특유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게 더 전달력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아나운서 목소리처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의 특성상 너의 개성, 너의 매력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는 게 중요하지 단순히 발성이나 말 잘하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너의 매력을 잘 뿜어내고 컨텐츠를 진정성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용기를 내서 이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가 일부 있고 발음이 좀 부정확한데 그런 것들을 이거 하면서 연습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 괜찮나요? 원래 제 목소리, 자기가 자기 목소리 처음에 들었을 때 막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저도 처음에는 더 너무 싫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쁜 습관들, 나의 말할 때 나쁜 습관들과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이제 모니터링 하니까 좀 개선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더 이런 부분은 고쳐가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만나고 자기를 고쳐나가는데 또 이 방송 모니터링이 좋은 것 같아요. 말의 품격은 마지막은 이렇게 나옵니다. 불쑥 달력을 올려다보았다. 이 글을 나는 절기상 우수에 쓰고 있다. 우수, 눈이 비로 바뀌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때다. 하지만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다가온다고 해서 날이 저절로 풀리는 것은 아니다. 이른 봄에 골목이나 처마 밑을 지나다 보면 희끄무레한 잔설이 쌓여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자연의 섭리가 그렇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곳에서 얼음이 저절로 녹을 리 없다. 빛을 쬐야 겨우내 언 땅이 풀린다. 사랑 감정도 매한가지 아닐까 싶다. 따스한 햇볕 아래 서 있을 때 삶의 비애와 슬픔을 말려버릴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시들한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꽁꽁 얼어붙은 가슴도 녹아내린다. 봄 기운이 바람에 실려온다 싶으면 컴컴한 곳에 눌러 앉아있지 말고 몸을 움직여야 한다. 몸을 솟구쳐서 울타리를 벗어나야 된다. 삶의 바깥쪽에서 서성이지 말고 삶의 한복판으로 걸어가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런 것처럼 광장으로 볕이 드는 곳으로, 삶의 온기가 있는 곳으로. 저희도 이 험난한 코로나를,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마음도 따뜻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좀 나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또 좋았던 문구들이 있으면 제가 블로그에도 이런 글을 쓰거든요. 영상을 만들기 전에 블로그에도 글을 좀 정리하는 편이니까 제 블로그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볼게요.